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귀국해서 기쁜 마음에 막 3,000포, 5,000포 또 댓글 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웜의 소통만 또 33분 하면서 1시간 15분을 찍었더라고요. 네, 이제는 거의 뭐 양치기 소년이 됐지만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잘못되거나 틀리는 걸 두려워해서 실천을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을 틀리는 걸 두려워해서 실천을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어록 하나 추구합니다 하셨고요. 금토일에 걸쳐서 에너지 버스와 룰 브레이커를 완독하고 나니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셨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나면 그죠. 이 참 뭔가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의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뭔가 다 깨달았을 때. 인생을 바꾸는 게 한 세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책을 읽고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책을 계속 많이 읽어야 됩니다. 믿고 따라가는 채슬리 가족들이 많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희망합니다 하셨고요. 요즘은 너무 올라 무섭지만 채슬리 꾹 잡고 따라갑니다 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방송하는 거 보니 제가 다 마음이 편하네요. 역시 집이 최고죠.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갔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한국이 아니라 여행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홈 스위트 홈 합니다. 집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다행히 제가 온 날 아침에 눈이 그 전날 저녁부터 눈이 다시 부슬부슬 내려서 아침에 집 앞에 눈 좀 치우고 왔었거든요. 와, 눈 좀 치우고 왔었는데 미국 동부에 또 보스턴에 폭설 경보로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다음 날 비행기가 아마 결항이 됐나 봅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보스턴의 잠입 방송, 눈치 방송 재밌었다고 하셨고요. 부산에서 북콘서트 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맛있는 돼지국밥 사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동네 온천동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는 연산동에 있는 분이엘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부산대 앞에 가서 거기 부산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약간 시장통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안에 순댓국밥집 잘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순댓국밥이 아니고 돼지국밥이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제가 깍두기를 못 먹어가지고요. 오늘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여의도의 순댓국밥집 가기로 했습니다. 책 제목을 박세익의 재미있는 주식 투자 어때요 하셨는데 아니면 금융전사 입문서는 어떨까요? 책 제목을 오늘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 제목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목차 내용은 보면 되게 재밌게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타짜라든지 영화에서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영화 관상에 나오는 얘기도 있고요.
그 관상에서는 그 송강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로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파도를 봤는데 그 파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사람의 관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도 읽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못 읽었다는 거죠. 그런 영화 속의 얘기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주식도 내 주식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 도망 못 나와서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나무도 중요하지만 이 숲을 보는 숲에 큰 산불이 만약에 생겼으면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이밀세라고 해도 그 불에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부터 타짜 영화에서 보면 아귀가 그 고니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평경장이 자 이제 누나돈의 3배를 벌었으니 가서 손가락 자르라 하는데 그 손가락 자르려고 막 하는데 아기가 화장실에서 툭 나오더니 그거 너 절대 못 자른다. 얘 내가 500원 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손가락을 왜 못 자를까? 아프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손절매는 왜 못 할까? 아프니까. 그러면서 그런 우리 마음의 심리를 다루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재밌게 풀어놓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썼습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면서 우리 업계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실패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왜 실패를 했을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썼지만 주식의 고수라는 분들이 한 번씩 크게 낭패를 겪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이유에서이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써놨기 때문에 한번 어떤 제목이 좋을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혹시라도 그 제목으로 책 제목을 정하게 되면 그러면 북콘서트에 특별히 모셔가지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제 얼굴에 미소가 몸에 심박 들으면서 가득한 걸 느껴요. 전무님이 개구쟁이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옛날에 개구쟁이 짓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참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 중학교 때 아파트 파이프 타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 비상 탈출기 왕관기 그 왕관기에 제 동생이랑 저랑 그 허리에 묶어가지고 그걸 아파트 7층에서 또 경비실 위로 이렇게 왕관기 타고 내려오고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차마 얘기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약간 이 개구쟁이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렵잖아요. 개구쟁이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주식시장을 재밌게 생각하고 또 승부욕도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크게 실수를 하거나 2번, 3번 실수가 반복되면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엄청 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모니터 보면서 막 제 자신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개구쟁이 기질도 있지만 이 승부사 기질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개구쟁이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 개구쟁이가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막 자꾸만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어제 지들거리 얘기한 것처럼 실패해도 좋으니까 계속 하라는 거죠. 그 개구쟁이 기질이 어떻게 보면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를 계속 해본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지만 비트코인이 망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미국에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망하지는 않고요. 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주식에 보면 서울옥션이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 서울옥션이 말 그대로 그림 시장, 우리나라에서 소드비 같은 그런 기업인데 그림 시장은 보면 그림 시장 자체도 보면 뭐 500만 원짜리 그림도 있고 100만 원짜리 그림도 있지만 그림 시장은 무조건 이 하이엔드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이엔드에 해당되는 게 비트코인, 코인, 가상화폐에서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림 시장에서 어정쩡한 거 있잖아요. 미들엔드나든지 로우엔드에 해당되는 것들 잘못 사면 그거 못 팝니다. 다시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샀는데 계속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코인 시장도 제가 절대 잡코인 하지 마시라고, 무슨 알트코인 하면서 막 새로 상장되는 거 제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약간 그림 시장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비트코인은 이 반감기 지나고 나서 18개월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1년 동안에 항상 이렇게 가격이 많이 폭락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0월 달까지는 좀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웜의 신박을 들어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빠졌고요. 전 남편 계좌만 봐도 든든합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필요성을 너무 늦게 깨우침이 안타깝지만 손주들 세뱃돈도 주식계좌에 넣어줍니다. 와, 10년만 젊었어도 5년만 젊었어도 아니 3년만 젊었어도 나훈아 씨의 노래 가사가 생각나서 써보았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정부장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나훈아님의 팔자 노래 가사가 참 좋으네요. 아빠도 참 좋아하셨던 가수님인데 하셨고 그러면서 이 팔자 가사를 다 적어 놓으셨네. 꿈에서 깨어보니 10년 전이었다며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요? 지나왔던 10년을 알고 있다며 같은 길을 걷지는 않겠지. 천만에 그렇게는 살 수 없네.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나. 돈이라도 원 없이 벌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 다시 한 번만 10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만약에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산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살아왔던 과거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 살지 않겠지. 천만에 그렇게는 살 수 없네. 내 팔자에 내가 왜 속나. 이름이라도 원 없이 날려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 아니 정말로 5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하다못해 해서 3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저희 어머니 그 서예 작품에 보면 예전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랬더라며. 내가 언제 그랬더라며. 그런 글들이 있고요. 마지막 문구가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면 지금이 그때인데 왜 지금 10년 전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있냐는 거죠. 10년 후에는 지금이 그때인데. 그래서 너무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더라면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제가 3년만 좀 빨리 왔더라면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오신 게 다행이다 하고 지금이 가장 라이트 타이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 대한 실패라든지 그런 경험이 없이 오셨다면 오히려 너무 시장에서 돈을 그냥 쉽게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전인권님의 그런 의미가 있죠.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그 실패라든지 허송세월처럼 보이는 그 과거도 보면 다 보면 허송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이래저래 뭔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3년 뒤면 지금이 3년만 젊었어도 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 순간 최선을 다하자. 너무 과거에 묶여 있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는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발 코스피 조정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할 때 제가 이 댓글을 어제 읽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때문에 아까 확 빠졌을 때 지금도 제발 조정 좀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100조가 넘고 조정이 왔을 때 밑에 대기 매수가 많기 때문에 어젯밤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아침에 해드렸는데 다행히 시장이 또 우리나라 코스피는 너무 세다 그죠? 또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일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더 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천포 사랑하는 1인 여기요. 삼천포가 늘어나 방송이 길어져도 저는 오히려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대법원의 판시 영화처럼 멋지네요. 잠이 안 와 뒤척이다가 12시에 듣기 시작했는데 1시 전에 잠들었습니다. 늘 깊은 식경과 해안, 꿀잠까지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에 미국에서는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면 여기 일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했잖아요. 한국에서 토요일 날 타고 미국으로 하면 시차 때문에 토요일 날 도착하면서 하루를 버는데 미국에서 타고 오면 하루를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였죠. 일요일 밤에 설교 말씀을 딱 틀고 자기 전에 딱 틀었는데 1분을 못 넘겼어요. 앞에 성경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 성경 말씀 있는 거 읽어주시는데 바로 잠들었습니다. 천재는 많지만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즐기는 사람은 즐기는 전문임을 이길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의무감 때문에라도 주식을 즐기는 전문임이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재밌습니다. 이 주식의 변동성 그리고 주식시장의 역사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엔스로픽 때문에 또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역사가 한마디로 이 혁신 기업의 등장과 그 혁신에 파괴되는 기업의 퇴장. 제가 얘기해 놓고도 되게 이거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혁신 기업의 등장과 혁신에 파괴되는 기업의 퇴장. 제가 얘기해 놓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너무 짧은 움직임에 많이
일희일비 하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결국은 뭐 룰 브레이크에서도 얘기하고 제로 투 원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혁신 기업의 탄생. 그런데 그 혁신 기업은 워낙 이제 기초과학이 잘 되어 있는 이 서양에서 많이 탄생을 하죠. 아무래도 그렇게 탄생을 하고 그 혁신 기업들이 제로 투 원이 되고 원에서 투가 되고 그게 10이 되고 100가 되고 예, 그러는 과정에 시가총액도 그렇게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에서 또 2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될 때 그 기업의 밸류 체인이 생기잖아요. 밸류 체인에 생태계가 그 밸류 체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소위 말하는 이 퍼스트 밴더, 퍼스트 밴더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많죠. 그 밸류 체인을 또 잘 이해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이 떡고물이 떨어지는 그런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이런 데서 탄생한 혁신 기업의 탄생과 함께 그 떡고물을 또 따먹는 우리나라 기업은 또 뭐가 있는가? 네, 그런 걸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역사가 반복되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1970년대에는 중동 오일 쇼크 때문에 70년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었지만 오일 쇼크로 인해서 급등한 유가로 인해서 산유국들이 떼돈을 벌고 그 산유국들이 자기 나라 인프라를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가서 70년대는 건설주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건설화학이라고 있었다고. 그 건설주 그 랠리에 건설화학도 건설이네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그런 웃지 못할 슬픈은 아니죠. 예, 그런 사례도 있듯이 70년대는 그런 산유국들의 인프라 사이클에 우리가 건설 붐으로 수혜를 받았고 80년대에 PC 사이클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인프라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뀔 때는 또 거기 통신 인프라에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회사들이 또 크게 성장을 하고 나중에 그게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온라인 인프라에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 미국에서는 시스코였었고 뭐 밑으로 쭉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 2010년 이래 갈 때 온라인에서 또 모바일로 넘어갈 때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모바일 디램하고 뭐 이런 거는 또 누가 만드는데 AP는 모바일 쪽에 CPU에 해당되는 그런 AP는 퀄컴이 만들고 그러면 퀄컴의 또 밸류 체인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등등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재미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우리 시장에 현재 시장에 또 적용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게 맞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역사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했잖아요. 너무 또 3000% 빠졌는데요. 잠깐만요. 예. 주식을 즐기는 전무님이 느껴진다고 해서 재밌습니다. 혼자 일상을 이야기하듯 소통하시는 웜의 신박 진행이 옛날 어릴 때 듣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듣다가 깨닫는 바도 많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좋습니다. 8시부터 6시까지 커피 3잔으로 당 채우면서 일을 해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 저는 제 분야에 한 영역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나 돈과는 상관없는 직업이라 싶습니다. 어떤 일이시죠? 그래도 그 분야의 최고라고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죠. 어느 분야든 그 최고 레벨에 있는 분들은 다 서로 이렇게 통하는 바가 있잖아요.
주식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겁니다. 두한쌤 덕에 이제는 더 전문의 팬이 되었네요. 덕분에 신문도 보게 되고 주식 투자에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멀리 무안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남 무안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시군요. 네, 서울 오시면 네, 여기도 놀러 오세요. 전무님의 열심히는 하는 것 같다는 말씀에 제가 24년간 군 생활하면서 상관의 말 중에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는 말들을 잘 하는데 전무님께서는 열심히도 하시고 잘도 하시니 이렇게 예, 축하와 걱정하시는 우리 최밀턴 가족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저도 최설리를 작년 10월에 처음 알고 12월 월간 전망에서 전무님 처음 뵙고 12월 월간 전망에 오셨단 말씀이시죠? 그 자리에서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이라고 하셨던 분이시군요. 네. 요즘 우리 성죽 대성고님이 고성죽님이 댓글도 많이 다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에 고수가 되셔서 대한민국의 10만 금융 무사 중에 한 분 되실 겁니다. 정답 없는 세상에서 틀려도 괜찮으니 멈추지 마라. 근데 이 지드래곤의 이 얘기를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약간 저는 뭉클해요. 정답 없는 세상에서 이게 우리가 그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조급생들이 되게 좀 두려울 거잖아요. 근데 정답 없는 세상에서 틀려도 괜찮으니 멈추지 마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겠지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또 다른 길이 만들어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을 따라서 오는 동력자들을 만날 겁니다. 하루 아침에 안 된다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중딩들에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일단 그냥 해. 주일학교 중딩 교사도 하시나 봐요. 자, 시간 날 때마다 주무세요.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균형이 맞을 때 머리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투자가 사실 정말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곤 하잖아요. 늘는 그래프가 꾸준히 천천히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한 번씩 확 이렇게 푹 주저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잘해야 그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워메신박에서 하는 삼천포 30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면 관리는 저의 매년 새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도 웬만하면 오전에 일을 다 끝낸다고 하거든요. 그게 약간의 공통점이에요.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보면 이 자고 나서 맑은 정신에 이 오전 시간을 활용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을 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눈 뜰 때 뭔가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막 고민하는 것보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좀 푹 자고 그죠? 아침에 하는 게 좋은데 늘 수면 부족이면 멍할 수가 있으니 그러다가 확 간다, 훅 간다 박전무 그 말씀이잖아요. 수면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 공구 2 타고 오셨나 봐요. 결항된 편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무사히 오셨군요. 언젠가 비행기에서 꼭 모시고 싶네요. 우리 H 헤이그 님이 승무원이신가 보다 그죠? 승무원이시거나 아니면 대한항공 조종 기장님이실 수가 있겠네요. 저희 고객분 중에도 기장님 계시거든요. 오늘은 뭔가 불확실한 장이고 갭상승이 떠서
음봉을 예상했는데 간만에 1일차 성공입니다. 시장이 고점인 듯 아닌 듯 조정이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참 어려운 장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 제목은 매번 하시는 말씀으로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신가 싶습니다.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It's simple.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러나 not easy.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부장이 책 제목에 낚여서 주식 투자했다가 에이 너무 어렵잖아 하고 항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전무님만 안 어려우실 수 있겠네요. 책 제목 잘못 써서 대국민 사과 다시 하시면 안 되죠. 하셨습니다. 네, 댓글 웜의 소탕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저성장 장기화의 엔화 가치 53년 내 최저다라고 되어 있는데 53년 내 최저라고요. 지난달 엔화의 전반적인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5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1995년 정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 장기적인 일본 경제 침체가 통화 구매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인데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67.73으로 1973년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엔화의 전반적인 가치를 나타내며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1995년 4월에 193.95로 정점을 찍은 뒤에 현재는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고요. 엔화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태국 바트화 등 광범위한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의 주요 배경으로는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이어진 일본의 장기 침체, 이른바 잃어버린 수십 년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1995년에 약 1%였으나 2010년대 후반에는 0%대 초반으로 정체가 됐고요.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극히 낮은 물가 상승률과 금리를 초래했고 이는 실질 실효 환율의 장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상승하는 가운데 일본 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0.75%인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을 시사했고 다만 가계와 기업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요. 도쿄 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기업 파산 건수는 6,030건으로 5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네요.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 등으로 가계와 기업 지원을 확대해 왔는데 저금리는 그동안 경제 운영의 전제였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국면이 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주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스는 0.25%포인트의 단발성 금리 인상 시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연간 부담이 18,000엔, 약 116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6만 원 정도다, 그죠? 기업 부문에서는 금융보험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한 차례 금리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0.9% 감소할 수 있으며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감소율이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정책금리는 이미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1.5에서 1.75% 수준까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서 경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달 중의원 선거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국내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최근에 보면 엔화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활 신호탄을 쐈다인데, 자, 오는 26일에 공개되는 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6에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 이 AP라고 하죠. 이 AP인 엑시노스 2066이 2600이 탑재되면서 전자파운드리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이 80%를 돌파했고요. 적자가 계속되던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올해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평택 파운드리 가동률이 최근에 80%를 돌파했고요. 일부 공정의 경우 90%까지 도달했다는 설명인데, 지난해 고객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가동률이 50%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상승입니다. 자, 이 가동률이 높아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하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엑시노스 2600 요거 때문인데요.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요. 이번 주 공개되는 갤럭시 S26 기본형과 플러스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 파운드리도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동률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이뿐 아니라 엔비디아 로보틱스 칩인 토르 시리즈와 곧 설계가 마무리되는 테슬라의 AI5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과거 주요 고객이었던 이 퀄컴과 AMD의 첨단 칩을 고객으로 다시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LSI 사업부도 전망이 밝습니다. 애플에 2027년부터 이미지 센스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 또한 삼성 파운드리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유화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엑시노스 2700에 적용된 SFEP 공정의 수율이 개선이 되면 갤럭시 S27 내에서 5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25% 정도인 지금 갤럭시 S26보다는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처럼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4분기에는 비메모리 부문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자 파운드리는 23년 이후 지금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문이 올해는 4분기에 영업이익 한 1,600억을 거두고 2027년에는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이 키움증권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강석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 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선당 공정 개발 진척을 기반으로 현재 모바일 및 PC 고객과 제품 사업화와 관련해서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년에 HPC AI향 응용처 중심으로 2나노 수주 과제는 전년 대비해서 130% 이상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2나노 공정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 사업부는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자 후배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이 AP를 설계를 해서 엑시노스 2600 이런 걸 설계를 해놓으면 갤럭시 S20나 이렇게 갤럭시 시리즈에 이 삼성전자 자체 AP를 탑재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네, 요 부분에 성능에 좀 문제가 있으면 전자가 자체 엑시노스 AP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퀄컴 칩을 탑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퀄컴 칩을 탑재해 버리면 LS 사업부에서 자 우리 엑시노스 이거 개발했고 이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양산을 해줘야 되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캐파 중에 요 엑시노스를 생산할 요 캐파 30원 요거는 비워둬 했는데 정작 전자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거 성능이 안 된다. 퀄컴 칩을 장착해야 된다. 이러면서 퀄컴 칩을 장착해 버리면 파운드리도 전체 캐파에서 이 30이 붕 날아가니까 이 가동률이 확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적자가 LSI에서는 설계해서 그게 제품 생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실. 파운드리는 그만큼 전체 캐파에서 공장 가동률 30%가 날아가니까 거기서 또 손실. 이렇게 양방으로 손실이 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 엑시노스를 또 장착을 해주면 또 그만큼 또 생산이 되면서 적자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수율이라든지 성능에 있어서 퀄컴 칩보다 동일하다든지 아니면 압도적으로 앞서든지 네,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 성능이 지속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어떨 때는 퀄컴 칩이 낫고 어떨 때는 또 삼성 칩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LSI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적자가 난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가동률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영향을 미친 것은 이 LS 사업부에서 설계한 엑시노스 2600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요걸 S26 기본형과 플러스에다가 탑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스피 불장 놓친 개미들 코스닥 B2라고 돼 있는데 주변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번 상승장에 아마 주변에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이번 설 때도 얘기를 나눠보시면 이번 장에 주식으로 그렇게 돈 벌었다는 사람이 주변에 10명 중에 2명, 3명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로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어제도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하는 게 전자 1,000만 원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전체 자산이라든지 소득에 비해서는 이게 좀 더 샀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억은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다 보고 나니까 1억 샀어야 되고 3억 샀어야 되고 5억 샀어야 되고 다 보고 나면 쉽죠. 사실 쉬운데 이번 장에 그렇게 돈 번 사람이 주변에 많지는 않다.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식이라는 게 약간 낚시꾼하고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먹은 것만 자랑을 하고 실제로 계좌에 터져 있는 거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과 손실을 따져보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만큼 못 벌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세요. 그 실제로 보면 2,600 그다음에 3,600 여기서 지금 곧버스에 물려있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주변에 나 곧버스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0%다 60%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보면 다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주식 얘기할 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사 읽어볼게요.
6,000피에 다가선 코스피에서 상승의 흐름을 놓친 투자자들이 정책 기대감이 부각된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자 이 포모 심리에 휩싸인 개인 자금이 코스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21조입니다. 자, 이게 코스피만이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지난 20일에는 한 20조 9천억인데, 코스닥 종목의 신용 잔액이 지금 얼마냐면 10조 6,600억이에요.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가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개미들의 이 B2도 이제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B2가 집중된 종목은 2차전지 대장주였는데요. 이달 결제일 기준 20일까지 에코프로 BM의 신용융자 잔액이 838억, 에코프로는 371억 원 순증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와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 호재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고 배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주의 주가 하방 경직성은 확보됐지만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등하기도 부담스러운 지금 박스권 구간이고요. 연일 증시가 오르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줄이는 현상도 코스피에서 두드러졌는데, 지난달 코스피에서 개인 거래 대금 비중은 48.11%였지만 23일에는 45.93으로 2.18%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거래를 늘리면서 이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29조 7천억으로 30조 원대에 근접했지만 개인만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자, 2월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 비중은 지난일 기준으로 68.97로 집계됐고, 와, 확실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네요. 3분의 2가 개인 투자자다, 그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달 70.99에서 2%포인트 줄어들었으나 이 코스피보다는 하락세가 완만했고요. 2월 코스닥 상승률이 0.2에 멈추는 동안 코스피가 11.9나 치솟았음에도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변동성이 컸던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에 나섰고, 개인의 거래대금 1위 종목은 올해 들어서만 90% 넘는 상승률을 보인 에코프로로서 총 2조 4천억 원어치를 거래했고요. 2위는 원전 테마로 묶이면서 올해 주가가 4배 이상 오른 우리기술. 이군요. 올해 벌써 4배 이상 올랐다고요? 이야. 5,000피를 놓친 개인 투자자들이 3,000 닭에 기대를 걸고 코스닥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는 출범 이후 증시 활성화의 1차 목표였던 코스피 5,000을 달성하자 지금 코스닥 3,000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과 진행한 청와대 오찬에서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금융당국도 지난해 12월 코스닥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달에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시장 건전성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6,000피 가까이 온 거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부문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다가 최근에 금융주들 그리고 가치주들 올라오는 거 보면 그거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2,000포인트 정도는 이 반도체에 의해서 움직였고, 4,000까지 오는 흐름은
제가 예전에도 상법 개정만 되더라도 4,300 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배구조가 취약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 소위 말한 정상화로 인해서 4,000을 넘어섰다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닥이 3,000이 되려면 코스닥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가 보면 솔직히 그러진 않아요. 코스피는 그동안에 한번 보세요. 코스피가 2,000조 정도 시총이고 코스닥이 한 400조 시총일 때 코스피가 한 250조 벌고 그런데 코스닥이 얼마 수익 냈냐면요. 작년에 저기 코스피 전체적으로 한 280조 좀 넘는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코스닥은 얼마 수익 났을까요? 코스피가 280조 수익을 낼 때 10% 2,000조에 10%뭐 200조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한 400조 됐고 지금 한 600조 되는데 그러면 코스닥이 이익을 얼마 냈느냐 보면 20조도 수익 못 냈어요. 20조도 10몇 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조에 30배 하면 300조잖아요. 그래서 10조 버는데 600조 됐다? 그러면 PR이 60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 대신 이 밑에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 쳐내는 작업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있는데 수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해야 된다. 이런 거 없애야 된다 했잖아요. 코스닥에 있으나 코스피에 있으나 새로운 벤치마크를 개발해서 저는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그냥 시가총액 순서로 해서 코스피닥, 예, 코피닥 지수, 코피닥 200 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다 합친 거 있잖아요. S&P 500처럼 S&P 500 기업에 보면 다우에도 들어가 있고 나스닥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의 지수를 따로 개발해서 코스피 200이 아니라 새로운 코스피닥 2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이 큰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000닥은 저거는 잘못하면 이 거품만 양성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건전한 시장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발견의 기능이 뛰어난 시장. 그 가격이 왜곡이 됐을 때 빠르게 또 다시 복원력이 있는 시장. 예, 그게 건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닥 3,000 요거는 너무 3,000을 믿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1차 목표 저는 이번에 1,400, 1,500 정도는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50을 원래는 950 할 때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950 원저리일 때 1,350은 가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래서 너무 1,350, 1,400 이렇게 됐을 때 3,000닥 정부가 이번에 3,000닥을 목표로 했으니까 3,000을 가겠지라고 너무 그런 맹신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수주 업황 개선 기대 중소형 건설주까지 온기되어 있는데 업황 반등 기대감과 원전 수주 모멘텀에 힘입어서 지금 건설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 주가는 23일 하루 새 5.5% 오르면서 13만 5,4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 들어서 93%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대우건설도 올해 96% 오르며 역시 2배 가까이 뛰었고요. 같은 기간 DLENC, GS건설, IS동서 등 건설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건설주로도 온기가 퍼지는 모양새인데
동부건설은 23일 하루 새 7.8% 올랐고 뭐 블라블라 올해 74.9% 네, 그렇게 올랐네. 건설주 강세는 건설업종 업황이 올해부터 턴어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건설회사들이 이 미분양 관련 손실을 작년 실적의 상당 부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비용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대우건설은 최근 지방 미분양과 원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을 한 번에 털어내는 빅베스를 단행하면서 작년 4분기에 1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주택건축 부문 마진이 개선된 점도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힘을 보탰고요. GS건설과 현대건설, DLENC,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건설사들은 모두 4분기 주택건축 부문에서 두 자릿수 마진을 기록을 했고요. 2020년에서 21년 착공한 원가율 높은 현장이 속속 완공되면서입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원전 관련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 체코에 지금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불가리아, 미국 등지에서도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수주한 불가리아 코즐로드의 대형 원전, 미국의 팰리세이드, SMR 2기 등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개발 중심에서 AI 및 첨단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되는 시기에 건설업은 물리적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꼭 지금 뭐 반도체만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원전 관련된 건설주 보세요, 지금 건설주도 뭐 90%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사상 최대 투자, 사상 최대 해고라고 되어 있는데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이시네요. 자, 미국 대학생 여럿이 인턴을 하겠다며 찾아왔어요.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미국 마운틴 뷰에서 AI 스타트업을 설립한 한 한국인 대표는 최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컴퓨터공학과 대학생들에게서 무급이라도 좋으니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는 우리는 신생기업이고 더군다나 대표가 한국인이라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마존 개발자는 최근 10년 넘게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해고됐다고 말을 했고요. 그는 동료가 어느 아침 출입증이 고장난 것 같다면서 내게 전화했고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만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파이어 됐다는 이메일을 보기 전에 아마 회사로 출근하려다가 안 열리는 거죠, 문이. 출입증이 고장났나? 미국 영화 보면 이 보스한테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갑질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없잖아요, 보면. 네, 없는데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뭐 재떨이 날아가고 그랬었지만 지금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기업에서 보스한테 까딱 잘못 보였다가는 바로 You are fired. 바로 그렇게 날라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좀 냉정하게 지금 사람이 잘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AI가 채용시장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고요. 코딩과 기획, 테스트까지 AI가 보조하면서 같은 결과를 내는데 필요한 인력이 줄었습니다. 신생 스타트업은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빠르게 제품을 만들고 효율은 높아졌지만 그 그림자는 고용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입은 좀처럼 뽑지 않고 자동화가 가능한 부서의 인력은 줄고 있습니다. 테크 분야 기업 감원 정보를 추적하는 layoffs.fyi 에 따르면 올해 미국 테크 업계 해고 인원은 2만 7천여 명에 달하고요. 새해 들어서 하루에 450명씩 지금 해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고뉴스 헤드라인 옆에 나란히 걸린 것은 사상 최대 투자 소식인데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테크 기업들이 2025년 한 해 AI 인프라스트럭처에 쏟아붓겠다고 지금 발표한 투자 규모는 약 6,500억 달러, 우리 돈 900조를 훌쩍 넘습니다. 서버와 전력, GPU와 냉각 장치로 흐르는 돈의 강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고요. 서버와 전력, GPU, 냉각 장치에 자금이 집중이 됐고 조직도에서는 자리가 줄지만 데이터 센터에는 장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고와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은 구조적이고요.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고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일부 고급 직식 노동까지 AI가 대체하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은 피라미드형에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고 있고요. 중간층이 얇아지고 소수의 핵심 개발자와 대규모 인프라가 결합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감원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비용 효율화와 미래 투자라는 두 메시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고요.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신입의 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경력자에게도 대체 가능성이라는 부담이 따라 붙습니다. 낙관론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생산성의 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했던 얘기죠. 마차에서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그러면 마부들, 마구간, 말 사료 주고 이런 것들 싹 없어지고 고속도로 생기고 고속도로 휴게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이 부품 4만 개가 넘는 부품 회사들이 그런 새로운 밸류 체인이 탄생하는 거죠. AI 역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다만 이번 변화의 속도는 이전과 다른데 변화는 빠르고 조정의 비용은 개인에게 집중이 되고 교육과 재훈련,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격차는 좁혀지기 어렵습니다. 마운틴 뷰에서 무급 인턴을 자청하는 명문대 학생과 출입증이 막힌 채 전화를 걸어야 했던 10년차 개발자 둘 사이에 놓인 거리는 멀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같다. 들어갈 자리는 없고 있던 자리는 위태롭다. 해고와 투자가 공존하는 이 풍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AI 시대의 노동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주는 스냅샷에 가깝다. 미래가 반드시 암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준비 없는 낙관은 가장 값비싼 선택이 될 수 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이 AI로 대체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손절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속아내야 됩니다. 크고 아름다운 야당, 시장. 자, 요즘 선거는 뭐 아니면 도로 흐르는데 한국, 미국, 일본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24년 4월 총선에서 16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했고요. 24년이니까 재작년 4월이다. 그죠? 같은 해 11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 대통령 모두 장악했죠. 레드 스윕이었습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가 드라마틱한데 다카이치 사네 총리의 조기 총선 도박이 통하면서 여당 자민당이 전체 의석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거머쥐었고요. 3국 모두 특정 정당의 승자 독식 구조다. 그러네요. 승자 옆에는 내상을 입고 들어놓은 패자가 있는데 미국 민주당과 한국 국민의힘이 그런 처지이고 일본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도 167석에서 49석으로 주저앉았네요. 의회 내 힘의 균형이 약해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붙는 꼬리 질문은 이런 것인데 망가진 야당을 대신해서 누가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까? 그 답을 향하는 단서는 권력자와 여당 지도부가 정책 판단 때 어느 쪽 눈치를 살피는지인데
예외 없이 그들은 시장, 마켓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술 발전과 금융상품의 고도화로 요즘 대의민주주의는 주식, 채권, 외환시장과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고, 행여라도 엉터리 정책이 나오면 돈의 움직임이 바뀌면서 그 정책 잘못됐다고 심판을 한다. 시장 친화적 정책에는 주가지수가 위로 꼬리를 흔들고 나라 국간을 위협하는 확장 재정에는 국채금리가 예외 없이 급등, 채권 가격이 하게 되죠. 뭐랄까, 속도감 있는 입법을 위해 유권자로서 집권당의 힘을 몰아주고 투자자로서는 시장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정책 무리수를 따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야당이라는 시장에 새로운 서사가 단단히 쌓이고 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렸다 그죠. 하나의 one big beautiful 월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자. 관세나 재정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도 주식 채권 시장이 발작하면 한 발 물러서고, 타코는 최고 권력자 트럼프를 향한 조롱이자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투자자들의 도파민이 묻어나는 단어인데,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중앙은행 수장으로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것도 시장 눈치 보기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트럼프를 괴롭히는 정적은 민주당이 아닌 가계주택담보대출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10년물 국채금리이지 않을까. 한국도 다르지 않은데 코스피가 박스피 시절이던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려 하자 투자자들이 코스닥 주식을 내던졌고, 그 하방 압력에 놀란 당청은 세법 개정을 없던 일로 했고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도 같은 행보를 취하려다가 시장의 역풍을 만나서 현행 50억 원 유지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추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지난달에는 국채금리가 발작했는데, 특히 채권시장 금리가 말을 걸 때 정부는 조심해야 한다. 주가지수가 평소 말 많은 친구라면 채권 금리는 과묵하다. 말의 무게값이 다르다. 국채 투매로 발작하는 이 30bp의 금리 충격은 국민의힘보다 센 악의 힘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정책 그립을 비틀 수 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상자산, 원자재 투자가 얽히고 중첩된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 전 국민이다. 이런 시장 정체성을 보지 못하는 당정청의 투박한 시장 메시지는 호기로울지언정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얼마 전 정부의 다주택자 공무원들부터 양심을 판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집을 내놓는 총극을 벌였으니 하는 말이다. 5천만 명이 듣는 정책 메시지라면 그윽한 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표현은 절제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이재철 논술위원회 사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크고 아름다운 야당, 시장이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 자금인데, 그 국민연금의 우리 노후 자금의 수익률이 이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을 하면서 전 국민한테 사실 피해를 주게 돼 있잖아요. 좋은 정책, 소위 말해서 진짜 밸류업을 제대로 하면 전 국민이,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번에 나는 주식으로 이번에 번 돈이 없어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국민연금 낸 돈으로 작년에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또 이익을 냈잖아요. 간접적으로 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시장의 눈치를 봐라. 좋은 칼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